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3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시장을 둘러싼 큰 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매크로 지표 CPI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측치는 2.9%였는데 결과가 2.8%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이 시장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시장이 좋았다가 그 뒤에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시장이 완만히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내렸는지 낮췄는지를 보게 되면 서비스 물가 지수와 유가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이 서비스 지수가 내려간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 우하향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의 발표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하는 곳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실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꺾여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말했던 유가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임하고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고 관세를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나마 인플레이션이라도 잘 잡아서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거에 힘입어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코인 시장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그 뒤에 이제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를 하겠다,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게 전달이 되고, 그 뒤에 캐나다에서도 추가 보복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80K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 뒤에 시장이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라는 것들이 완만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현재는 83K 중반대에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만에 명확하게 80K에는 롱 포지션이, 그리고 85K에는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레인지에서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코인으로 한정을 해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코인을 누군가가 매집을 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세력들이 비트코인이 80K를 뚫고 70K 내려갔을 때부터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밑으로 비트코인이 내려갔을 때 과연 지켜주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도 지켜주고 있는 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하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추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보면 좋을 지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을 때 트럼프의 입이 나오면서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급락을 했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보통은 위험 자산, 특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들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라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 공포감을 조장을 하고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트럼프의 입이,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영향이 가는 걸 억지로 막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변동성 그리고 움직임이 위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내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걸, 이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를 언제까지고 입으로만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었을 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즉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데, 보게 되면 트럼프의 의도,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유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 말한 걸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67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저유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금리, 그걸 통해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들, 이 움직임들이 본인의 의도한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손들의 움직임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코인 시장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목에서 말씀드린 거 잘 보게 되면은 큰 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갔는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과는 완전한 관계, 뭐 1대 완전 패깅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QQQ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을 때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정말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고, 이렇게 QQQ의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을 때 나스닥의 저점이었었다라는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움직임 물론 QQQ를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고 또 그 파는 사람들만큼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다.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계절성으로 봤을 때 3월 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달이다. 우리는 그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 CPI나 미국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라울 파리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을 봤을 때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ISM 지수가 50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특수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아까 달러 인덱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입이 따라가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고 심리를 공포로 조장을 하고 있지만, 이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비트코인은 가격이 같이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면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보게 되면 36%가 하락을 했었고, 금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은 내려오고 있고 금은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게 30%,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골드가 올라가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30% 하락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찍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었다라는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비트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보다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있는 코인을 팔아야 되는가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도 어떤 특정 지표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보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조금은 후회하는, 또 뒤에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후회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뒤에 자르더라도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 과거에 조정장이 끝나고 한 번 더 올타임 하이를 찍는 비트코인이 그 모습을 보였던 시기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까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받아주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큰 손입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들은 다음을 약간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 움직임이 활발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자체적으로도 공급량이
증가를 해서 글로벌 M2 통화량의 미국의 M2 통화량의 1%를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1%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미국의 M2 통화량은 3경이 넘어갑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숫자는 아니다. 큰 숫자의 스테이블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하나가 돼서 본인들이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라는 플랜 하에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손은 코인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배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봐도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비디오 플랫폼인 럼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도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플랜이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하고 있고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가고 있다. 이제는 사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뉴스가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할 거기 때문에 저는 뉴스 기사도 되지 않을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도대로 예상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큰 손들이 점점 이 시장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장이 좋지 않은 비트코인은 기업들이 매입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콘선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을 열심히 공격적으로 밑에서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패닉이 돼서 패닉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웃으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에도 움직임들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리플의 소송이 SEC와의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SEC가 보게 되면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SEC의 기소 이런 것들이 2025년도 3월 달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급격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가격이 너무 아파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큰 손은 제도에서부터 완벽하게 전환이 돼서 실제로 SEC마저도 이렇게 괴롭히는 부분들을 줄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건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중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항생 지수로 홍콩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홍콩 지수가 너무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미국 주식은 안 좋은데 홍콩 주식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기저에 놓고 보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국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미국도 이제 통화량을 계속해서 다시 늘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늘리고 있고 이 움직임들이 모두 다 더해졌을 때 글로벌로는 어떤 자산보다도 비트코인이 통화량 증가에 그걸 흡수하는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일부 투자자들에 한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게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코인 시장에 조금씩 더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고 문이 닫히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임들의 변화를 봤을 때도 코인 시장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장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급격한 반등이 있다라는 기대보다는 점진적으로 한 번 더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염두하면서 점진적으로 심리가 개선이 되고 그 부분이 조금 지났을 때 시장이 건전하게 조정을 거치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금은 이 흐름 80K나 70K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이 아주 조금은
더 지속이 되면서 뒤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시장이 좋아지는 움직임을 그리는 게,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허탈해하는 것보다는 나은 시기, 조금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나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